우리의 마음은 애초에 이렇게 많은 소음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000개의 목소리, 1000번의 비명, 1000개의 미완성된 생각들이 폭풍 속에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소용돌이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당신의 내면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지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도무지 쉬지 못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 단 하나의 알림 소리만으로도 원치 않는 곳으로 생각이 곤두박질칠 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앞으로 몇 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렌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매일 이 폭풍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고대 사무라이의 수련법인 세신초와는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은 생각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1장, 각성,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화면에는 부서진 의지의 파편들처럼 수많은 창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답장하지 못한 메시지들,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렌은 딱 하나만 더 확인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10가지가 되었고 10가지는 30가지가 되었으며 30가지는 결국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한 시간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생각이 엉켰습니다. 방 안의 그 어떤 소리보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빛과 소음, 그리고 매일 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불안을 차단하려 두 손바닥으로 두 눈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의 폭풍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렌은 왜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룸으로써 극복하는 것입니다. 렌은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불안이 자신의 적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신호이자 지도이며 스승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고대 사무라이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전장에 나설 수 있게 해주었던 오래된 규율로부터 단 한 걸음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그 규율, 바로 세신초와라는 수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잠들지 못하는 이 고요한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나날들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렌은 그저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주말 여행, 재충전의 시간. 하지만 매일 아침 그가 눈을 뜨기도 전에 폭풍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차게 시작하려 애썼습니다. 할 일 목록을 적고 이번에는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굴레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단 한 통의 이메일이 걱정을 촉발시켰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생각은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12갈래의 방향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는 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닉에 빠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 패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시작, 소용돌이, 수치심, 그리고 반복. 직장에서 렌은 한때는 쉽게 이해했던, 그러나 이제는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스프레드시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빠르고 명확하며 자신감 넘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렌의 마음은 자꾸만 소음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는 마치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쩌지? 나는 왜 맑게 생각하지 못할까? 나는 대체 왜 이럴까? 그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압도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압도당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지나갔고 작은 실수들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상사가 모든 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렌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그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면했던 모든 걱정거리들이 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돌아왔습니다. 일, 돈, 기대, 미래, 정체성. 모든 것이 그가 풀 수 없는 내면의 압박감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는 주의를 돌리기 위해 스마트폰을 스크롤했지만 그것은 소음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아파트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움직이기엔 너무 지치고 잠들기엔 너무 불안해서 침대 가장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취소하고 답장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바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성장하고 경력을 쌓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렌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한계점은 어느 혼잡한 오후 지하철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날카롭고 반복적으로 공기를 갈랐습니다. 누군가 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선로의 마찰음과 겹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과했습니다. 렌의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흐려졌습니다. 심장 박동은 마치 갈비뼈를 부수고 탈출하려는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중심을 잡기 위해 금속 기둥을 움켜쥐었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그대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려서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고개가 두 손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의가 산만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어딘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소음으로 둘러싸인 그 텅 빈 역에서 렌은 고통스러운 진실이 자신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자각조차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대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깨달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제2장 원칙. 지하철에서 무너져 내린 지 사흘 후 렌은 도시의 좁은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 쉴 수 있는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가 묻고 있는지도 몰랐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두 상점 사이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오래된 출입문 위로 작은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자들은 손으로 직접 새겨져 비바람에 발해 있었습니다. 내면의 길을 향한 전당. 렌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방 자체가 숨을 내쉬고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한 노인이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간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의도적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흔들림 없이 온화한 눈빛으로 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너무 많은 소음을 짊어지고 있군. 노인이 말했습니다. 렌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직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하야토라네. 안깨나. 렌은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야토는 두 개의 작은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는 길고 안정적인 호흡으로 김을 들이마셨고 그 숨결이 방안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새신초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신의 조화. 그는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물도록 두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시적 번역으로는 영혼의 고요한 조율이라네. 하야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역하자면 균형을 향한 정신적 조정이지
렌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평화롭게 들리네요. 하야토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네. 그것은 정렬, 즉 중심을 잡는 것이지. 사무라이에게 평화는 사치였어. 그들에게는 혼돈 속에서의 명료함이 필요했다네. 그는 렌에게 전투에 임하기 전 전사들이 사용했던 수백 년 된 수련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원치 않는 생각들이 마음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는 방법.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극복하는 것임을 아는 자들만을 위한 규율이었습니다. 하야토는 그의 스승이 보여주었던 오래된 두루마리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빗속에 홀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검에는 손도 대지 않은 한 명의 사무라이. 그것이 바로 세신초화라네. 마음이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것. 렌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고통을 막기 위해 쌓아 올렸던 벽에 작은 금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야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렌의 가슴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패배한 전사라네. 그 말은 진실의 무게를 담고 렌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자네의 진짜 여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네.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렌은 희미하게나마 나아갈 길의 윤곽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렌은 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이미 깨어나 경적, 엔진 소리,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장 안의 세상은 한결 부드러운 리듬 속에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낮은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네. 렌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흔적으로 그의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야토의 존재 자체가 그 소음을 조금이나마 느리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단순했습니다. 앉고 숨을 쉬고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그냥 두되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렌의 마음은 사방으로 폭발했습니다. 일, 청구서, 대화들, 실수, 두려움, 상상 속의 미래. 그의 다리는 떨렸고 어깨는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렌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야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생각을 멈추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네.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렌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수련 기간 동안 하야토의 이야기가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할 만큼 불같은 성미를 지닌 검도 챔피언이었습니다. 시합, 우정, 그리고 결국에는 스승의 신뢰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훈련했지만 내면은 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신초화를 마스터하거나 아니면 검의 길을 영원히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규율이 내 목숨을 구했다네.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네가 받아들인다면 자네의 목숨도 구해줄 것이네. 렌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야토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한 후 거의 1분 동안 완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뻣뻣하거나 경직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렌은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신경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네. 행동하기 전에 고요함, 차분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지. 렌은 머릿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복한다고 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렌은 하야토가 준 단순한 일일 루틴을 따랐습니다. 5분간의 침묵 호흡, 10분간의 주의력 고정,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 의도적으로 가지는 고요의 순간. 이론은 쉬웠지만 실전은 무자비했습니다. 첫날 아침, 렌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눈을 감자마자 그의 생각은 폭발했습니다. 나중에 있을 회의, 보내는 것을 깜빡한 메시지, 지하철에서의 수치심, 영원히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진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패닉.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가슴은 다시 조여왔습니다. 그는 30초 만에 몸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이게 다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야토는 렌의 얼굴에 서린 긴장을 보았습니다. 시도했군. 그가 말했습니다. 첫날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네. 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야토는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하게 차를 따랐습니다. 자네는 승리를 위해 수련하는 것이 아니네. 견뎌내기 위해 수련하는 것이지. 그 말은 렌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돌아왔습니다. 발전은 느리고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시험. 수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렌은 첫 번째 진짜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감일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세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상사는 참을성을 잃어갔습니다. 렌은 다시 압박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패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바로 그 답답함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은 그는 쏟아지는 이메일과 겹치는 업무에 미친 듯한 질주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용이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는 패배감을 안고 사무실을 나와 곧장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야토는 부드러운 눈빛, 하지만 단단한 자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게. 그가 말했습니다. 렌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하야토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네. 소음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는 작은 나무 그릇을 바닥에 놓고 그 안에 물 한 컵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마음이네.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릇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지. 그는 그릇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천장의 빛을 가렸습니다. 물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신초월하네. 하야토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조차 내면의 잔물결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렌은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개념이 추상적이지 않고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게.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게나. 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흡이 느려졌고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결이 가라앉는 것을 렌이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하야토는 몸을 뒤로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거 하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네. 렌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사들은 이 길을 걸어왔지. 하야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규율과 존재감 그리고 목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는 눈을 뜨고 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네. 이것은 고독한 여정이 아니야. 매일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공동체, 형제들이 있다네. 렌은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부름을 느낀다면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이 길에 동참하게나. 우리는 추종자가 아니라 전사로서 함께 수련하는 것이라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야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호흡하게나. 렌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12개월은 렌의 진정한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호흡을 린치로 삼는 법,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법, 마음이 미친 듯이 발버둥 칠 때조차 침묵 속에 앉아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그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체성은 동기부여를 이긴다네. 렌은 그 문장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닉 없이 일을 끝마쳤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한결 차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마침내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습관들이 예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생각의 소용돌이가 그를 다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첫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하야토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가게, 자네의 중심으로 돌아가게나. 의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야토는 그에게 호흡과 걸음을 맞추는 보행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촛불에 부드럽게 시선을 고정하여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집중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는 옛 검객들이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했던 코큐세이라는 호흡법도 배웠습니다. 렌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느리고 미세했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제4장 전사의 심리학. 하야토는 렌이 수개월의 폭풍을 견뎌낼 때까지 세신초와 이면에 있는 깊은 구조와 시스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규율에는 형태가 있어야 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박감 속에서 녹아내려버리지. 그는 그것을 정신조화의 4가지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사무라이들이 혼돈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틀은 이제 렌이 내면 세계의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 호흡이 운명을 지배한다. 하야토는 렌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의 호흡이 자네의 진실을 드러낸다네. 그가 말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호흡이 감정과 명료함 사이의 다리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에 동의합니다.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불안을 낮춥니다. 렌은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며 6에서 8초간 내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길어진 날숨은 단 몇 분 만에 그의 내면의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알아챈 적 있는가? 하야토가 물었습니다. 자네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 호흡이 먼저 변한다는 것을. 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세신초화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네. 정체성은 동기를 이기고 호흡은 두려움을 이긴다네. 두 번째, 기둥. 하나의 생각, 하나의 집중. 이것이 수련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야토는 하얀 종이 위에 붓으로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그가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의도라네. 소음도 없고 분열된 마음도 없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의력, 즉 다른 것들을 무시한 채 하나의 인지적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렌은 촛불 집중과 매일 주의력을 한 곳에 고정하는 훈련을 통해 이를 단련했습니다. 솔직해져 보게, 하야토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자네를 10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끌어당기지. 렌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이 기둥은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반복을 통해 자네의 습관 고리를 다시 연결할 것이네. 집중은 이제 그의 투쟁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 공간의 마음. 이 원칙은 렌에게 멈춤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전투 중 충동적인 실수를 피하기 위해 행동 사이의 의도적인 공간, 즉 말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은 반응 억제, 즉 반응하기 전에 의식적인 멈춤을 삽입하는 기술과 일치합니다. 렌은 3가지 형태로 연습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기,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멈추기,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전에 멈추기.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마음이 강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 기둥, 감정의 정돈. 이것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정렬이었습니다. 하야토는 렌에게 감정에 잡아먹히기 전에 감정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감정표 이름 붙이기라고 부르며 이는 변연계의 활성화를 줄이고 전두엽의 명료함을 회복시킵니다. 렌은 단순한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연습은 과잉 생각의 고리가 가진 힘을 약화시켰고 감정적 반응을 재설계했습니다. 내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느껴본 적 있는가? 하야토가 물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갑자기 그 감정이 작아지는 것을. 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신초화가
잔해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라네. 이 수업들이 끝날 무렵 렌은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마음의 조화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훈련 가능하며 반복할 수 있는, 누구나 체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변화는 결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창호지를 뚫고 스며드는 새벽빛처럼 아주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렌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을 덜 느꼈습니다. 호흡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주의력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한때 그의 집중력을 박살냈던 업무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야코라는 동료가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요즘 한결 차분해 보이네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렌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차분하다는 말은 지난 몇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4가지 기둥이 그의 뇌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의 먹이가 되었던 신경 통로들이 의도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마음이 강한 마음입니다. 석 달 후 변화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렌은 프로젝트를 일찍 마쳤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에 매몰되는 것을 멈추고 명확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호흡 연습이 잠을 설치게 만들던 머릿속의 수다를 잠재웠습니다. 수면이 돌아왔습니다. 깊고 끊김없는 수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의 오래된 메시지 창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 창을 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습니다. 친구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동기부여를 이깁니다. 매일 렌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더 일치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마감일, 긴장감 넘치는 회의,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압도해버린 오해, 익숙한 답답함이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생각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아주 잠시 과거가 다시 그를 덮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한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패닉이 아니라 명료함 속에서였습니다. 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부드러워졌고 그의 초점이 선명해졌습니다. 소음은 고요함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코큐세이, 안정된 호흡, 이친한 단 하나의 의도, 반응하기 전에 멈춤, 감정에 이름을 붙인 뒤 가라앉히기. 그는 차분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회의에 복귀했습니다. 나중에 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렌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 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신 초화를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상사는 그의 명료함을 칭찬했습니다. 부모님은 전화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더 단단해지고 더 현실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렌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의 생각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불빛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음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마주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야토가 그토록 그를 훈련시켰던 순간이었습니다. 규율이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자유가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제6장, 깊은 수련의 궤적.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붕 너머로 질 무렵 렌은 다시 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야토 스승은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동작으로 나무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자네 변했군. 하야토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하야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평화를 가르친 적이 없네. 나는 정열을 가르쳤을 뿐이지. 평화는 자네 스스로 만든 것이라네. 렌은 그 진실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돈 속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온전한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나와 부드러운 밤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신초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7장 마지막 깨달음. 그의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벌리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현재의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렌은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정복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신초와 이면에 있는 조용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소음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음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의 고요한 중심을 약속할 뿐입니다. 그 마지막 날 저녁, 도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는 그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사람들의 목소리, 아스팔트 위로 깜박이는 네온 사인.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장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수개월 전 하야토가 들려주었던 가르침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쯤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대 전사들이 세신초화를 수련할 때 하야토가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수련하지 않았네. 그들은 모였고 길을 공유했으며 서로에게서 배웠지. 렌은 처음에 자신이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를 걸으며 그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음, 똑같은 불안, 부서져 내리는 똑같은 감정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 중 누군가도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네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네. 하야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동체에 합류하게, 함께 훈련하고 함께 걸어가게나. 렌은 가슴속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 역시 주의력을 요구하고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며 의심을 먹고 자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정렬된 공간, 되찾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중심이 존재합니다. 세신초화는 조화란 혼돈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중심이 잡힌 마음으로 혼돈을 마주하는 규율입니다. 호흡이 툰범이며 고요함이 무기이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곧 해방임을 가르쳐줍니다. 한 명의 사무라이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듯 렌은 혼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당신 역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고대의 것도 현대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생각 사이 그 공간 어딘가에는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소음이 지나가게 두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명료함은 그 뒤에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넘어서는 고요함, 두려움을 넘어서는 명료함, 소음을 넘어서는 존재감. 이 말들이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호흡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규율이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게 하십시오.